예, 안녕하세요.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학규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현충원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6.25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있는 곳, 대통령 선거 같은 주요한 정치 일정이 있을 때 주요 정치인들이 와서 참배하는 곳,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다른 곳에 주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 현충원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현충원에서 부르는 평화 통일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2차례 정도 여러분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예, 저는 독립운동가 묘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현충원 독립운동가 묘역에 가면요, 임시정부유인 묘역 그리고 애국지사 묘역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독립운동에 기반한 나라,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현충원에서 부르는 평화 통일의 노래, 바로 독립운동가 묘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15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순국선열 양세봉 장군의 묘 앞에 와 있습니다. 남과 북이 동시에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양세봉 장군입니다. 1930년대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던 조선혁명군 총사령이었습니다. 이 조선혁명군이라는 게 우리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들어보셨죠? 그 3부가 합동을 해서 국민부를 만듭니다. 그 국민부의 독립군 부대가 바로 조선혁명군이었고요. 만주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아주 맹위를 떨치던 조직입니다. 그 조직의 총사령, 바로 양세봉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세봉 장군의 묘는 이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북한의 애국열사릉에도 양세봉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주에 가면 만주 신비현에 양세봉 장군의 석상이 있습니다. 남과 북에서 동시에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25분이 있고요. 그 중에 15분이 이곳 현충원에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 이 양세봉 장군이 왜 북한에서도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가? 바로 민족주의계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연대해서 일제에 맞섰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바로 양세봉 장군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에서 함께 주목해야 할 인물, 양세봉 장군입니다. 저는 현충원 애국지사묘역 바로 위에 있는 무후선열재단에 와 있습니다. 무후선열재단은 후손이 없는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위패를 모시는 그 재단입니다. 자, 이 중에 여기 보시면 오동진 선생, 이분도 바로 남과 북이 함께 인정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1920년대 고려혁명군 총사령관,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나치금 분들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그리고 여기 홍범도 장군. 철선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이쪽에 계신 분들이 6.25 한국전쟁 때 납북되신 분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낯익은 분들도 계십니다. 김규식 선생, 해방정국에서 김규식 이렇게 불렸던 분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있는데 바로 민족대표로 파견돼서 거기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백범 김구가 주석을 할 때 바로 부주석을 하셨던 분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 분단을 막으려고 정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백범 김구와 함께 북으로 가서 이 정치협상을 하셨던 분입니다. 또 여기 박열, 영화 박열 보셨죠? 바로 그 박열 선생입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이죠. 일제 감옥에 있다가 1945년 10월에 나와서 제1동포들을 조직하고 있다가 귀국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납북돼서 북한에서 또 돌아가시는 거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이죠.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그렇게 아주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분이면서도 6.25 한국전쟁 때 납북되면서 어떻게 보면 다 잊혀진 존재가 된 그런 분들이죠. 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여기 무선열재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애국열사릉 그리고 제북인사묘역 이런 데 같이 동시에 안장되어 있는 분, 바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시에 남과 북이 동시에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애국지사 조길용 선생의 묘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조길용 선생 올해가 광주학생 독립운동 90주년입니다. 1929년 11월 3일에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올해가 90주년인데 바로 이 조길용 선생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셨어요. 그 당시 이제 광주 농업학교 거기 책임자였었고 감옥살이도 징역 2년 선고받아가지고 한 3년 정도 감옥살이를 하셨었죠.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 조길용 선생 자체보다는 당시 광주 학생운동의 지도자 중에 이 조길용 선생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서 이곳에 있는데 또 다른 분 장재성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도 못 받고 이런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어 있지도 못합니다. 이 장재성 선생은 광주 학생운동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재성 선생은 남과 북에서 동시에 잊혀진 존재로 지금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면 이분은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과정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분이고요. 광주 학생운동 때 4년의 감옥살이를 했고 그 이후에도 나와서 또 계속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여러 차례 감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해방정국에서 남로당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분단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 분단에 반대하면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니다가 1949년에 이승만 정부 하에서 잡혀서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광주교도소에 복역하게 되는데요. 광주교도소에 복역하는 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죠. 6.25 한국전쟁. 그때 광주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전부 사형당합니다.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북한을 도울지도 모른다. 그런 이유로 다 처형당한 거죠. 그때 장재성 선생도 처형당합니다. 바로 그렇게 돼서 남과 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 거죠. 예, 요즘 영화 암살, 밀정 이런 게 나오면서 김원봉 선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의열단의 김원봉. 근데 의열단의 김원봉도 독립유공자가 아닙니다. 바로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죠. 그게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 장재성 선생도 비슷한 경우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에서는 아주 헌신했는데 이후 해방되고 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이 남과 북이 이념의 차이로 갈등을 빚으면서 많이 잊혀진 존재가 많습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헌신한 분들이
올바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도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는 임시정부 요인묘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요. 1993년에야 이곳 현충원에 임시정부 요인묘역이 건립됩니다.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이죠. 자, 이곳 임시정부 요인묘역에도 남과 북이 함께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의장을 맡았던 손정도 목사의 묘입니다. 이 손정도 목사는 남과 북에서 동시에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그 덕수궁 돌담길 걷다 보면 정동교회 있죠? 바로 그 정동교회에서 목사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다 만주로 망명해서 이 독립운동에 나서신 거죠. 근데 이분의 집안 자체가 북한의 김일성 집안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는 집안입니다. 김형직, 바로 북한의 김일성의 아버지죠. 이 김형직이 죽게 되면서 이 육문중앙에 다니던 김일성이 바로 이 손정도 목사의 집에서 살면서 그 육문중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이 손정도 목사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죠. 이 집안은 여기 손정도 목사의 묘가 바로 여기 임시정부 요인묘역에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바로 요 위에 올라가면 장군묘역이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최초의 해군제도, 바로 그래서 이제 장군묘역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또 북한의 애국열사령에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 둘째 아들 손원태는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의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1990년대 김일성이 죽기 전에 이 북한에서 초청을 한 거죠.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2004년에 돌아가시면서 북한 애국열사령에 묻히게 된 거죠. 여기는 국가유공자묘역입니다. 국가유공자묘역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분들, 그런 분들을 모신 곳입니다. 예, 여기 국가유공자묘역에는 이범석 장군, 그리고 김홍일 장군, 그리고 조만식 선생, 이런 독립유공자들이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주시경 선생의 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올해 1월이죠. 영화 말모이, 바로 그 말모이가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룬 건데요. 바로 다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주시경 선생은 우리말을 정비해서 체계화해서 바로 민족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말을 정비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고요. 바로 이분의 제자가 남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북한에도 있었던 거죠. 북한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김두봉, 이극로, 이런 분이고요. 우리 남한에서 활약하신 분들은 최연배 선생, 정인성 선생, 이런 분들이 있죠. 최근에 남북 관계가 이제 계속 교착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결의말 큰 사전을 남과 북이 함께 만들자, 바로 이런 움직임입니다. 2005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25차례 정도 만남을 계속하면서 남과 북이 함께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들어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의 길로, 평화의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의 공통된 정체성, 바로 우리말을 체계화하고 정비하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 다 바로 이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현충원 독립운동갓길을 걸어봤습니다. 이곳 독립운동갓길을 걸으면서 남과 북이 함께 인정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곳 서울현충원이, 그리고 우리가 찾아본 그 독립운동가들이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서울시민 여러분, 이곳 서울현충원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독립운동가 길 함께 걸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